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의 지혜 WOL 위시덤 오브 라이프 생활도 오늘은 26번째 이 행운을 드릴까요? 홀덤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94페이지네요. 오늘 제목이 보니까 재밌네요. 각세우기가 좀 개념이 좀 그쵸 잘 안 쓰는. 근데 가끔 신문에 보면 뭐 누구나 대립각을 세웠다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런 차원에서 행운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 드리고자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운을 드릴까요? 비록 그 독자는 책을 비록 샀지만 저자님께서 직접 한번 또 이런 호일담 형식을 할 때 읽어준다면 또 저자의 그 뜻이 기가 그대로 내 몸속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꼭 읽어달라고 했어서 이건 딱 26번째니까 제가 54번까지 한다 했잖아요. 26번째면 거의 절반인데 절반 시점부터 제가 그럼 한번 읽어드리고 후일담 형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각세우기. 회사에 출근해서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직장 부하가 나에게 찾아와 하소연하면서 요즘 왜 각을 세우냐고 울면서 한마디 한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대하여 각을 세웠던 정부와 민노총의 그 대립의 끝은 어디일까? 어느 유력 대권 후보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각을 세운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상하리만큼 침묵하던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다시 들고 나왔다. 상대가 고집이 센데 그 센 고집을 끄끄려는 자신은 또 얼마나 고집이 센 것인지 잘 모른다. 사실 싸움이라는 것이 상대의 주장을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각을 세우다 보니 일어난다. 서로 지지 않으려 하다가 참으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이라는 단어가 종종 언론에 나오고 있다. 각은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볼 때 나의 눈을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아래나 위로 보면 생긴다. 왜 이런 각을 세우며 볼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걸까? 따지고 보면 각을 세우면 그 각의 크기만큼 밖에 못 보는데 옛날에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어떤 일로 다투어 헤어졌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보자고 한다. 나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과거에 그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으니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해 놓고 나가지만 상대는 이미 내 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각을 세우지 말라. 있는 그대로 보고 행동을 해라. 지금 그 사람이 중요하지 과거의 그 사람은 없다. 설령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입장, 나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면 상대는 답을 스스로 잘 낸다. 그때 내가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 본인이 지식을 잘 갖춘 상태에서 각을 세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대의 말을 듣다 보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각을 세워놓고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그대로밖에 안 들린다.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각을 높이지 말고 무심히 받아줘라. 내가 얼마나 있는 그대로 들어줬는가에 따라 이해의 폭이 달라진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잘된 때를 살펴보자. 그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되었다. 그때는 이거 할까 말까
저거 할까 말까 따지지 않고 마구 했다. 하다 보니 일들이 서로 좋은 쪽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았고 서로 연결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일이 잘 풀렸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산을 해놓고 이것 맡아 처리하면 손해 볼 텐데 라는 계산을 하고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중간쯤 가다 보면 반드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반면에 계산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볼 때도 있다.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이미 마음속에 그런 각을 세워놨으니 그대로 실현되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런 셈법이 판단되었다면 아니야지 해놓고 시작하니 좋게 될 일도 어긋나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론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을 하는데 실은 내 각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태어날 때부터 나의 업에 따라 갖고 나오는 것이지 세상 풍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쓸 줄 알아야 하며 이리저리 각을 세우고 벽을 세울 필요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잘 보셨나요?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각세우기 책에도 전했다시피 우리가 이 바다에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다를 수평선을 볼 때 자기가 보는 각이 이렇게 정면에서 아래를 보거나 위를 보면 요 보는 각만큼 세상 물질밖에 안 보인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볼 때 제가 항상 뭐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만 대로 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행동하는 것이 참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바다와 같이 하해와 같이 넓으면 온갖 강물이 다 바다로 돌려와도 그 바다의 물은 넘치지 아니하듯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의 상대의 말을 듣거나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미 내가 그런 각을 세웠나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죠. 이미 내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쉽게 사람이 변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 꼭 싸우는 거 보면 꼭 보면 둘 다 똑같이 싸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부모가 자식 간에 대통령 부하 간에 보면 싸우는 거 맞나요? 안 싸우잖아요. 꼭 싸우는 건 두 사람이 또 똑같이 싸우는 거니까 아까 책에도 여러 가지 노동자 단체나 어떤 사람이 각을 세워놓고 대립각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물도 자꾸 나의 선입견을 갖고 보지 말라. 또 우리가 비슷한 말을 할 때 잣대라는 게 있잖아요. 잣대. 어떤 사람은 많이 변하거든요. 그 사람을 볼 때 과거에 내가 세워놓았던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은 다 변하는데 굳이 변하지 아니한 것은 뭘까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시간이 흐름이다라는 그 말고는 다 세상에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제의 친구가 하고 오늘 친구 다 다르거든요. 다 변한다는데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이 달리 행동을 하면 또 그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친구도 내한테 다시 온다고 할 때 내가 또 받아줄 수 있는 어떤 큰 그릇을
갖춰놓으면 또 그 사람 나한테 또 뭔가 또 이득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세우기에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각을 세우지 말고 이제 상대가 하는 말을 책에도 전하다시피 있는 그대로 다 내가 각을 세워놓지 않냐고 다 받아들인다면 다 이해를 한다면 다 내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틀에만 맞춰놓고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자꾸 들으려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을 세우지 말고 틀을 세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라. 불교에 보면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아픔을 다 있는 그대로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생의 아픔을 고쳐준다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을 말을 할 때 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뭐라고요? 관음이라고요. 관음. 상대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준 것만이라도 다 관음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용지설도 상대의 말을 일단 다 듣고 뭐 상대 자꾸 말하는데 저 컷하면 상대 요즘 뭐 기억력이 3초라고 그러잖아요. 뭐 잘 이해도 잘 또 하고 싶은 말 잘 까먹는데 상대 하는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상대의 말 속에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다 좋다. 그리고 또 뭐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침체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면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 세서. 이놈은 고집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뭐 고집불통, 뭐 대통령만 되면 뭐 고집불통 된다 그러잖아요. 많이 듣고 들은 상황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답만 들으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든 안 답이든 다 있는 것도 받아들이면 상대의 따뜻한 기가 나한테 하나하나 씀이 오거든요. 씀이 오면 그걸 기초로 내가 행동하면 내 삶도 풍부하고 그렇거든요. 또 아까 이제 끝부분에 이제 마음이라고 대목이 나오는데 이 마음은 태어날 때 우주 속으로 우주에서 내 마음이 형성되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6,600km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 기운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전생의 업에 따라 다 이렇게 내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이제 새로운 또 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꾸 전생 업 타라 전생의 업이니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또 새로운 업을 또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면서 뭐 어떤 문화라 하더라도 자꾸 그런 문화가 뭐 옳으니 나쁘니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고 내가 현재 어떤 문화를 창조할 건가 그에 대해서 내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자꾸 과거 그런 문화 그런 얽매에서 살다 보면 그러면 내 삶은 핍박할 수밖에 없고 그럼 내 삶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어떤 사물을 볼 때나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특히 나의 주관, 나의 각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듣고 행동을 하면 그것 또한 나한테 큰 행운이 올 것 같아요. 행운을 드릴 거예요. 후일담 26번째 각세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오늘처럼 후일담 형식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